안녕하세요. 뉴파인 화학 강사 신수진입니다. 3년계 평형을 자신있게 풀어낼 수 있는 풀이의 키는 바로 이온화 상수인데요. 특히 요즘 복잡한 평형을 가지고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고 아마 개정 후에도 비슷한 경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식 문제, 특히 평형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센스 있는 풀이를 딱 적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토대가 될 개념 정리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이온화 상수입니다. HA, 수용액 상태의 산을 물에 집어넣게 되면 H3O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해리가 될 텐데 이 반응을 오랫동안 내가 산을 물에 넣어놓고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되면 이 물질들 사이에 평형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거. 이때 평형 상수를 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구해내보면 반응물인 HA와 H2O의 농도 곱분에 만들어지는 생성물인 H3O 플러스와 A-의 농도 곱을 분자에 적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순수한 고체나 액체의 몰농도는 변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식에 들어있는 H2의 몰농도를 저희가 상수 취급해 줄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평형상수 구하는 방법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첨자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산을 영어로 acid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적어주는 a를 그대로 첨자로 가져와서 KA는 HA의 농도분의 H3O 플러스와 A-의 곱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얘는 이온화도하고는 살짝 다른데요. 내가 넣어준 물질의 몰농도와 이 물질이 해리되어서 만들어지는 애들 사이의 농도 곱에 관련된 값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를 집어넣어 주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KA 값은 영향을 주는 인자가 온도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에서는 항상 같은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 예시로 제가 0.1몰 농도 아세트산 수용액에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를 구하는 예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아세트산의 KA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 것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응식을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 제가 상태는 생략하고 적겠습니다. 아세트산과 물이 평형을 이뤘을 때 H3O 플러스하고 아세트산 이온 요렇게 있을 건데요. 내가 처음에 넣어준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농도가 0.1 여기서 출발해서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X만큼 해리되었다 라고 쓰겠습니다. 물은 제가 앞서 서술했던 것처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긴 굳이 안 적어줘도 되고요. H3O 플러스는 그러면 X 몰농도만큼 CH3CO- 아세트산 이온은 X 몰농도만큼 생성이 될 거여서 마지막 반응이 끝나서 평형을 이뤘을 때는 0.1 X 몰농도만큼의 아세트산 용액이 농도를 가지게 될 거고 마지막 두 하이드로늄과 아세트산 이온은 X몰 농도를 갖게 될 텐데요.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KA는 CH3COOH 내가 넣어준 물질의 농도분에 내가 얘를 넣어서 만들어진 이온들, 해리된 이온들 얘네 사이의 농도곱의 비예요. 내가 얘네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0.1-X분의 X제곱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는 주로 강산이 아니라 약산을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약산은 내가 물에 넣어서 이온화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해리되는 정도가 매우 적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값, 분모에 있는 0.1-X, X 값이 매우 작을 것이기 때문에 얘를 근사할 건데요. X가 너무 작으니까 0.1에서 X를 빼도 0.1과 거의 별다를 바 없다라고 근사하면 0.1분의 X제곱이 될 거고 이 값은 무조건 여기 평형상수, 이온화 상수로 주어진 값인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만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때 X의 값 H3O 플러스는 우리가 X라고 주어졌던 저 몰농도 얘는 1.8 곱하기 여기 0.1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승이 되고 이 값을 루트 씌운 값이랑 같게 됩니다. 이제 똑같아요. 염기도 내가 염기를 물에 넣어서 이온화 됐을 때 K 값이 아니고 여기 생략할게요. 물이니까 물농도 변화 없어서 상수 취급하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 KB는 B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 곱을 처음에 넣어주었던 염기의 농도로 나눠주는 값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약산이랑 약염기를 주로 문제에서 다룰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온화도와 이온화 상수를 묶어 쓰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데 계산이 어려울 뿐이지 공식이나 다른 개념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처음에 농도가 C 몰 농도였던 약산 HA의 KA와 알파의 관계, 이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는 여기 넣어주었던 몰농도를 그대로 여기 가져왔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여기 이온화도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온화도는 내가 어떤 산이나 염기를 넣었을 때 내가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녹아 들어간, 즉 용해된 양 중에서 이온화된 값을 얘기합니다. 내가 약산을 넣으면 그 용해된 게 전부 다 이온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이온화를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한 평형 문제에서는 이 알파 값을 같이 따지도록 시키는데요. 그럼 아까 봤었던 예시하고 달라지는 점, 여기에는 처음 농도 C몰 농도를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온화된 값인 알파 값을 같이 적어서 처음 농도는 C몰 농도였고 이 중에 녹아 들어간 이온화된 정도를 고려해준 값인 C에 알파를 곱한 값만큼이 반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이온화되었기 때문에 생성되는 두 이온의 양도 플러스 C알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끝났을 때 남아있는 HA의 몰 농도는 C의 1-알파 이 농도가 될 거고요. 이 두 개는 똑같이 C알파만큼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KA는 처음에 넣어주었던 HA의 몰 농도인 C1-알파분의 생성된 물질의 곱 C제곱 알파제곱이 될 건데요. 위아래 똑같이 C가 있으니까 소거해주면 1-알파분의 C알파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문제에서는 주로 여기 알파나 KA 두 가지 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끔 문제를 유도하는데 여기에서 또 근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약산이나 약염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약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산의 경우 이온화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 분모에 있는 1-알파를 근사해서 그냥 C알파 제곱이다 라고 근사해 버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알파는 C분의 KA의 루트 씌운 값과 같게 됩니다. 나머지 저 자세한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